작년 2월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약식 기소로 벌금형을 처벌받았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1년 후 또 음주를 했다가 단속에 적발돼 재판 진행 후 얼마 전 최종 판결에서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는데요. 그런데 최근 검사 측으로부터 항소 접수장을 받았습니다. 1심 때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항소심에서 원심의 판결보다 더 가중돼서 선고가 될 수도 있을까요? 또 변호사를 재선임하지 않을 경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반성문 제출 외에 또 있을지요? 벌금은 항소심 재판이 끝나고 납부하면 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이런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다시 또 하시면 절대 그쵸. 안 되겠죠. 네. 이 부분을 이제 본인도 그럼 안 되는데라고 하셨지만 정말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네, 이 부분은 맞습니다.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이는데 최근 거리두기가 이제 해제가 되고 영업 제한 조치도 풀리면서 음주운전 하시는 분들 더 많아졌다 이런 얘기 들려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좀 전에 잘 말씀해 주셨듯이 윤창호법이 이제 2019년도에 생겼잖아요.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도 어떤 음주운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경각심은 이제 날로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이고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고. 근데 다만 이제 코로나가 이제 조금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이제 사회 활동이 많아지면서 특히 또 뭐 날씨도 좋아지고 이러면서 최근에 좀 음주운전이 뭐 지속적인 좀 증가 추세라는 이런 안타까운 얘기들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상타자님의 경우에는요. 첫 번째 음주운전에서 벌금형 처벌받았고 두 번째에도 벌금형을 받았다고 하세요. 보통 음주운전으로 이렇게 여러 번, 두 차례, 세 차례 적발이 되면은 처벌 수위가 훨씬 더 높아지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뭐 비단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모든 이제 형사 범죄들은 뭐 재범, 뭐 누범 이런 경우에는 사실 가중 처벌되게 돼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좀 굉장히 의미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윤창호법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네. 법률 노무 세무 상담을 가장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시컴. 법률 상담 로시컴에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 윤창호법 시행일이 이제 2019년 6월 25일이었는데요. 원칙적으로 지금 그 이후에는 그 이후던 아니면 뭐 그 이전에 하는 음주던 1회 음주가 기존에 있다고 한다면 심지어 뭐 한 10년 전 음주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한 번 더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심한 가중처벌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원칙상으로는 그 가중처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처벌을 하게 이제 규정이 돼 있는 게 윤창호법인데, 근데 이게 이제 2021년 작년에 이제 11월 25일자로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사례 있잖아요. 뭐 음주운전을 한 달 간격으로 2번 했다. 이거 좀 굉장히 우리 형사에서 이제 죄질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죄질이 안 좋죠. 근데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전에 아니면 뭐 한 20년 전이든 음주운전을 이제 한 번 했는데 그동안 잘 안 하고 있다가 기간이 좀 길게 잘 완성. 물론 음주운전을 또 한 건 당연히 잘못됐지만 뭐 조금 뭐 여러 가지 좀 사연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연이 있어서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 음주운전을 한 번 했다. 근데 이게 2회가 돼서 이제 무려 이제 법정형으로는 최저형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을 받는다. 이거는 어떤 개개의 사건들의 내용을 따지지 않고 일괄해서 가중처벌하는 거는 좀 너무 과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위헌 판결이 났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문은 지금 실제로 효력을 잃었고요. 다만 그 위헌 판결 이후에 그렇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가중처벌 안 하는 게 맞는 건가? 그거는 아닙니다. 이건 어떻게 진행하다 하면 이제 실제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 측에서 이 부분을 좀 더 양형의 어떤 기준을 세워서 좀 더 강하게 처벌을 해달라고 법원에 이제 얘기를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된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이 조문은 이제 무효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의 구체적인 기준을 보면 위헌 판결 이후에 대검은 현재 위헌 결정에 따라 이제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사건 처리와 관련해서 이미 수사 중인 사건은 음주운전 일반 규정으로 당연히 이제 위헌 판결을 받았으니까 일반 규정으로 기소를 해야겠죠. 기소를 하되 가중 사유를 이제 양형에 적극 반영해서
그 상응하는 어떤 가중처벌을 받도록 이제 구형을 하게 되어 있고요. 또 재판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파기환 송심을 포함해 1, 2심 중인 사건은 적용 법조 변경을 위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되 이미 변론 종결된 사건도 즉시 변론 재개 신청 후 공소장을 변경하도록 하는 한편 1, 2심 판결 선고 후 확정 전인 사건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위반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을 위해 상소를 제기할 것을 이제 어떤 지침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관련 가중처벌 규정이 이제 위헌 판결을 받았으니까 그래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니까 가중처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게 양형에 반영을 해달라고 이제 법원에 확실하게 얘기를 해라. 약간 뭐 이런 의미죠. 그래서 당연히 이게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이제 음주운전 하신 분들이 안심할 게 아니고 검사의 이제 구형에서 이제 나의 잘못이 거기 충분히 반영이 되고 이런 분들을 판사님이 보시고 반영을 할 수 있까 이런 그런 이제 굉장히 좀 양형으로 이제 이 가중처벌을 할 수 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인지하시고 윤창호법이 위헌됐으니까 이제 음주운전을 또 해도 되나 이렇게 생각을 안 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변호사님, 지금 검사 측에서 항소를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은 벌금 700만 원 선고가 너무 가볍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법률 노무 세무 상담을 가장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시컴. 법률 상담 로시컴에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 네, 그렇죠. 물론입니다. 그 기존 윤창호법 기준으로 봤을 때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했을 때는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고요. 실제로 뭐 제가 진행했던 음주운전 사례도 대부분 2회 음주운전의 경우에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평균이기 때문에 약간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 사연은 어떤 이례적인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통상적인 그 음주운전 재범에 대한 어떤 벌금으로는 좀 낮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사가 이 부분을 항소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상담사님이 이 점 굉장히 궁금해하신 것 같아요. 1심보다 이제 항소심에 가서 형이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검사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심에서 이 벌금이 상당히 낮다고 보여져서 검사 항소를 한 거기 때문에 뭐 검사의 어떤 항소가 이유가 있다 그러면 벌금이 더 높아지겠죠. 높아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상황에서 어떤 지금 상담자님께서 처한 사정이나 이런 걸 좀 더 반영을 해야겠다 그러면 벌금이 조금 뭐 낮아질 가능성 그런 거에 대한 또 따로 항소심에서 얘기를 하신다면 그런 것도 반영이 될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항소심이라는 건 원심에 대한 어떤 내용의 변경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바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변호사님, 사실 음주운전 같은 경우 잘못한 행위 이미 좀 명백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럴 때 많은 분들이 이제 반성문 제출 계속 하시거든요. 네. 근데 이 반성문 제출이 실제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은 마침 이제 얘기가 나온 김에 제가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그 일반적으로 이제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부인하는 경우 형사재판 둘로 나누는데 부인하는 경우는 좀 뭐 시간상 지금 설명드리긴 좀 뭐하고 내가 잘못한 걸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국 이제 양형 관련해서 변론을 하게 돼 있어요. 양형 변론이라고 하는데 그 양형 변론의 이제 3대 요소라고 저는 이제 뭐 감히 칭하고 싶은데 그 양형 변론의 3대 요소는 일단 자기 죄에 대한 반성이고요. 네. 그다음 두 번째는 재발 방지, 다시는 이런 일을 안 하겠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실질적인 피해 회복입니다.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갖추어져야 양형에 대해서 제대로 변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 케이스 보통 음주운전만 걸리는 경우는 뭐 인명 피해가 없는 경우에는 어떤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음주한 거 그냥 측정해서 걸린 거니까 그건 빼고. 그러면 이제 반성하고 재발 방지 이 부분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반성은 이제 반성문을 내시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데 다만 어떤 뭐 형식적인 예를 들어 뭐 그런 분들이 있어요. 뭐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막 반성문 포맷 같은 거를 뭐 베껴다가 그대로 제출. 그런 것들 이제 판사님들 다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어떤 진정성이 느껴질 수 있는 반성문 이런 거는 굉장히 양형 요소로서 중요한 부분이고요.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재발 방지, 재범 방지도 굉장히 법원에서 중요하게 보는 양형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이 사람이 법원에서 조금 선처를 해줬는데 보아하니까 또 이런 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그러면은 선처를 해줄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짓을 또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를 제대로 어필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내가 어떤 사회적인 소속 내가 어떤 직장이 명확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사회적인 관계가 명확한데 또 이런 짓을 하면 그 사람들이 날 다 비난하고 뭐 심지어 막 욕할 거 아니에요. 그 나를 이제 사회적으로 매장시킨다고 해야 되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고 그냥 홀로 사는 사람이면 아이 뭐 나는 이제 뭐 이렇게 해도 나를 채찍질 해줄 사람이 없어. 그러면 제법 그 사회적 유대가 적은 경우인데 뭐 내가 사회적 유대가 확실하다. 그러면 아무래도 나를 좀 챙겨주고 나를 강하게 좀 뭐 어떻게 보면 독려하든지 아니면 채찍질 해두든지 그런 사람이 많다. 이런 걸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뭐 가족, 결혼하셨다면 뭐 자녀 내가 부양할 만한 가족들이 있고 그다음 회사에 다니신다면 내가 책임을 지고 어떤 일해야 될 업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또 이런 일을 저지를 사람이 아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강하게 어필하실 수 있는 게 이런 사회적 유대관계에 관련된 증거 자료들이고요. 이런 걸 같이 내신다고 하면 이 사람이 그렇지 이런 사람들을 봐서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또 죄를 저지르는 않겠지 하는 이런 어떤 심증을 판사님께도 심어줄 수 있으니까 이런 그러니까 반성과 실질적으로 정말 내가 저지른 죄목을 반성하는 거, 그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는 재발 방지,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 써서 양형 변론을 하시면 조금은 더 유리한 판결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어쨌든 반성문보다 중요한 건 진짜 반성하는 물론입니다. 태도이겠죠. 네. 변호사님, 그렇다면 우리 상담자님 벌금은 항소심 재판 끝나고 나서 납부하시면 되는 건가요? 법률 노무 세무 상담을 가장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시컴. 법률 상담 로시컴에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 네, 맞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 판결이 이제 확정되고 나서 예를 들어 뭐 상고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확정 판결 이후에 법원에서 이제 그 벌과금 납부 명령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보통 이제 15일 이내에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변호사님, 만약 지금 이 상담자님과 같은 경우에 항소심의 경우에도 변호사를 또 선임하셔서 대비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이제 뭐 요 사례뿐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맞을까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받는데 사실 그 부분을 이제 변호사가 뭐 딱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마세요 그렇죠. 이렇게 하기 참 참 어려워요. 어렵죠. 네, 근데 굉장히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러면 원칙적인 부분만 이제 설명을 좀 드립니다. 어떤 뭐 어쨌든 법률 전문가니까 뭐 법리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양형 자료들을 잘 정리하는 일종의 스킬이거든요. 그런 법적인 어떤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가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으니까 내가 조금 비록 양형이라 하더라도 무죄 주장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양형 쉽게 얘기해서 읍소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그분도 이 자료들을 정리하고 어떤 식으로 배열하고 구성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법률 전문가가 좀 더 잘 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법적인 조력을 받아서 진행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제가 볼 때는 양형 변론이라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신다면 상당한 도움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담자님 앞으로 취하셔야 되는 조치들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말씀드렸듯이 뭐 인정하시는 사건이니까요. 양형 자료들 잘 취합하셔도 좀 전에 제가 힌트를 드렸지만 반성문도 있고 여러 가지 본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같이 아니면 또 친구들이나 이런 가족들의 탄원서 이런 것도 다 종합하셔서 잘 제출하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될 겁니다. 법률 노무 세무 상담을 가장 스마트하게 받는 방법은 대한민국 최초로 설립된 온라인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시컴. 법률 상담 로시컴에서 스마트하게 해결하세요.